지금부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 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국정기획위원회 화이팅!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밑그림, 이른바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그런 조직인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청사진을 마련하고 밑그림을 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를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인수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오늘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각 분과별로 그 인수위원들 또 전문위원들까지 해가지고 그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어떤 국정 과제들을 추리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매우 중요한 그 국정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발걸음과 방향을 정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데요, 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그러니까 이한주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새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이제 출범식을 강행하게 된 셈인데, 사실은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속에서 이미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앞으로 5년간의 방향성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으나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져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불안해요. 네. 뜨거워졌고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 네.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투기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한주 위원장이 본인은 스스로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수십 년간 해왔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은 당시 2005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아들한테 영등포에 있는 그 상가를 하나씩 1호씩 이렇게 사준 거죠. 그러니 본인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이익을 챙겼으니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정위원회를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것은 네.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에 본인은 이런 이 논란에 휩싸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분이 화려하더라고요. 한 30년 됐어요. 안 건드린 데가 없더만요. 부동산, 상가, 또 토지, 그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사실 그 이재명이 브레인 아니에요? 이재명이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주택 주청자인데 이 기본주택이 아니고 뭐 화려한 부동산, MB 초기에 그 강부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강남 땅 부자, 뭐 부동산 부자. 그때 왜 장관 그 지명자 중에 한 분이 나는 땅을 사랑해요 해갖고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고, 그게 이제 초기에 이명박 정권 좀 휘청하는 그런 게 됐는데, 저 정도 국민의힘의 지적이면 네.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진
사의를 표했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새 정부는 그냥 이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차명이어도 차명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 차명이어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누락했고 그러면서 송사에서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 때문에 이게 실정법 위반 시효는 지났다고 합니다만 그런 소지가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라는 게 이게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들에게 상가를 한 호씩 매입해줬다라는 거.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겸허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현금화하거나 한 부분이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으면 이게 고위 공직자가 되는데 완전한 결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잣대로 했을 때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기준이라면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지.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행정과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과 합을 맞추면서 이 실력을 발휘했던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각한 채 과거의 상가를 사줬다. 이게 만약에 증여세 탄루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역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이다. 그것도 한시적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다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한시적인 이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수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적이나 혹은 일부 여론의 지적은 이런 점이지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을 밑그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어떤 꿈 중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사회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 시리즈 등과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게 만드는 것은 없게 하겠다라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것, 그것이 바로 또 이한주 지금 전 민주연구원장이 늘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지요. 만약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시는 부동산을 이렇게 불로소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만약 했을 때 네. 만약에 지금 이한주 위원장을 내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서 그런 그림을 내놨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네. 누가 지금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투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더러는 저 임대주택 살고 그리고 강남 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막 입법화했을 때 청와대에서 노영민 실장이 2주택 갖고 있다고, 네. 그 반포에 갖고 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직을 버리고 집을 가졌다. 이런 비판이 내내 붙었습니다. 네. 이건 5년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